내 혼백이 얼의 한 쪼가리라는 자각을 바탕한다는 거예요. 나의 넋이. 우리말이 특이한 용어가 있어요. 그 큰 정신과 영혼의 공동체를 우리가 얼이라고 부르잖아요. 얼. 그리고 나의 깃든 얼의 한 쪼가리를 우리가 넋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와 국가의 품격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하죠. 그게 보수죠.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도 몰라. 품격도 국가의 품격도 몰라. 그 다음에 나의 넋이 얼의 한 쪼가리라는 것도 몰라. 근데 어떻게 보수 얘기를 하냐고. 아니 그냥 보수 얘기 빼시고 문재인 욕 실컷 하셔. 그건 오케이. 근데 보수니 단일대오니 이런 거 하시려면 바로 이현주 당신부터 최소한 박 대통령에 대한 3대 원칙은 외쳐야 돼요. 첫째, 즉각석방해라. 둘째, 재판 쇼하지 말고 공정재판 차분하게 해라. 불구속 상태에서. 셋째, 재판 외의 이슈들. 그러나 한 개인한테는, 한 실존한테는 더 치명적이었던 인격 말살, 인격 살인. 그것은 회복시켜야 된다. 대표적으로 최순실 아바타, 최태민 악령, 뭐 비아그라 그룹섹스, 뭐 300조 뭐 최순실 재산 박정희로부터 물려받은 뭐 이따위 소리들. 그 다음에 뭐 정유라 부정입학. 그거 가지고 지금 이화여대 교수들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잘리고. 아니 아시아 금메달 정도면 그 특례 받을 만하지. 그게 왜 부정입학이요? 삼성은 말 한 말 해가지고 저기 뭐야 결국은 따지고 보면 말 한 말 해가지고 저기 그거 갖고 이재용 국제적 그룹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고 있는 그룹에 오나 부회장이 감옥에서 썼고. 이거 말 좀 하고 집 나가야지. 이거 안 하고 그냥 막 구렁이 담 넘듯이 타고 넘어가려고? 오케이, 타고 넘어가셔. 그것도 좋아, 모양이. 그래서 문재인 많이 비판하고 열심히 싸우시라고. 근데 제발 단일대오니 보수 통합이니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욕먹어요. 왜 이때까지 잘 싸워서 칭찬받아 놓고서 왜 그런 소리에서 욕먹어? 그건 아직 당신이 숟가락 꼽을 군번이 못 돼. 제대로 입장 정리 안 하면. 앞뒤를 몰라 사람이. 자, 내가 이현주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하나 처방 하나 해드릴게. 기회주의자가 돼. 영악해야 돼. 기회주의자가. 영악한 기회주의자가 좀 돼야 돼요. 차라리 밥상도 못 먹냐고. 상상을 해보셔. 지금 미중전쟁은 앞으로 10년, 20년도 가요. 왜 그러냐? 중국이 개인존엄성, 자유, 인권, 공정시장, 공정무역, 남의 나라 지배권 존중. 이거 다 뭐예요? 이거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동원체제 하지 마라 이 소리 아니요. 중국의 시스템과 규범을 바꿔라라는 거 아니에요. 인류 공통의 규범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거 10년, 20년도 가요. 이거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두 번째 북한은 해방되죠. 북한 해방 프로젝트가 가지는 4가지의 전략적 의미 제가 한 2번 했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째, 북은 이거는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대량 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이기 때문에 얘들이랑 한 약속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어요. 즉 체제 변경이 없으면 비핵화가 완성이 안 돼요. 비핵화의 완성은 뒤집을 수 없는 비핵화, 완전히 증명 가능한 비핵화. 비핵화의 완성은 체제 변경이에요. 체제를 자유화시키는 거라고. 북한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북한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남북 합작으로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 들어와요. 반면에 북한을 해방시키면 남쪽의 종북, 친북, 깡통징보가 청소가 되어 나가면서 북의 자유민주 노스코리아와 남의 자유민주 사우스코리아, 대한민국이 같이 전 세계 자유시장 진영의 가장 확실한 주춧돌이요
번영 쇼케이스가 된다고 이게. 세 번째, 이제 금방 잠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북한을 해방시켜버리면 남의 친북, 종북, 깡통진보가 다 쓸려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남쪽이 대한민국이 엄청난 정치 혁신을 이루면서 미국의 가장 확실한 맹방이 된다고요. 네 번째, 북한을 해방시키면 그래서 자유민주 노스코리아 길로 만들고 그래서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향해서 치달아 버리면 14억 중국인들의 영혼을 뒤흔드는 심리 폭탄이 되어버려요. 이게. 일당 독재 나빠. 공산당 나빠. 다당제 가야 돼. 인권 좋아. 자유민주 좋아. 공정시장 좋아. 이렇게 된다고요.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네 가지의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북한 해방이. 따라서 미중전쟁 와중에 북한 해방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거.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정치 쓰나미가 벌어지죠. 대한민국 정치와 담론과 언어와 상징이 확 이동한다고 추기동한다고. 나 같은 놈은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면서 그거 바라보고 있는데 뭐냐면 무슨 생각? 대한민국의 담론, 상징, 언어, 개념이 완전히 지금의 흉측망측한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건강한 언어와 상징으로 어떻게 하면 이동할 수 있냐. 이 생각만 하고 사는데. 그리고 이미 저는 요런 영역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깔딱거리고 있지만 뭐 그게 뭐 시위가 됐던 유튜브가 됐던 무슨 뭐 인터넷 신문이 됐던 펜앤마이크 같은 전투적 자유민주 시민의 진영이 이미 생태계 구조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럼 쓰나미 오면 이게 100배 뭐 200배로 확 하루아침에 분다니까요. 한 3개월 만에. 자, 이런 상상력을 좀 가지시라고. 그리고 배팅해봐요. 이쁜 우리 3명의 그 미녀 삼총사 한번 만들면 좋겠네. 이현주, 강현재, 배현진. 그래서 박 대통령 즉각석방, 박 대통령 공정재판, 박 대통령 명예회복 주장하고 그러면서 간간히 탄핵했던 거 좀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 정치인과 전문 지식인이 각성해야 된다는 주장하고 좀 이런 좀 재밌는 게임 뛸 수 있잖아. 이렇게 3명 미녀 삼총사 모여버리면 이거 빠찌 한 20개 모인 것보다 파괴력 클 것 같은데. 안철수 한 100명 모아놓은 것보다 파괴력 클 것 같은데. 자유민주 미녀 삼총사. 이렇게 셋이 모여서 개 만들고 밥 먹고 낄낄거리면서 한번 재밌게 해봐야 정치. 뭐 여기저기 눈알 돌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고민들을 하셔. 할 말 안 한 말 가리고 그냥 질러버리라니까. 그 영악한 기회주의자가 좀 되시라고. 차려진 밥상도 못 먹냐고요. 나 참 황당해가지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소심해. 자, 그런데 이런 증상이 이게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정치인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뭐냐면 전문 지식인 전체의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저는 이 고민을 한참 하다가 야 이거 뿌리가 한 1000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좀 오늘 그 얘기 마저 좀 한 10분 하고 끝낼게요. 제가 가끔 세뇌 탈출해서 하는 얘기랑 연관이 있는데 그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얘기는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선 첫째, 인류 보편의 그런 어떤 도덕률, 인류 보편의 어떤 종교성 이런 데에 도달한 게 한 2500년 전에서 2000년 전 정도예요. 그전에는 다 이렇게 부족과 민족 이런 걸로 나눠서 했다고요. 그 대표적인 이제 그런 도덕률이나 각성, 인류 보편적 의미를 가지는 각성. 그게 이제 그리스 헬레니즘, 그 다음에 불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이제 좀 끼워주면 유교인데 유교는 이게 약해요. 왜 약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명나라 때 주원장이니까 언제야? 주원장이니까 이제 이게 한 14세기잖아요. 14세기 때 아니 중국이 만약에 유교 국가였다면 14세기 때 주원장이가 무슨 짓 저질렀냐?
주원장이가 원래 빈농 출신에 이 절에서 목탁 두들기고 그 불 때는 불목하니로 이렇게 밥 벌어먹고 살았다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그 문사들이 이때까지 써놓은 문집 중에 대머리 독, 뭐 빛날 광, 뭐 중승 이런 한자가 들어가는 그런 문서를 발견을 해내고, 발견이 아니라 그런 한문 쓰면은 당연히 그런 거 들어가죠. 군데군데. 그런 글 쓴 사람들을 2만 명인가 3만 명을 잡아다가 때로는 허리를 잘라 죽이고 때로는 목을 잘라 죽였잖아요. 이게 무슨 유교냐고. 그러니까 중국이 유교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교라는 게 어딘가 있긴 있었을 텐데 그게 어떤 이렇게 권역을 이루고 아 이게 인류 보편의 질서야 너 이거 다 따라야 돼 이런 게 없다니까요. 중국의 그 잔혹한 권력투쟁과 왕조투쟁과 농민반란을 보면 거기 유교가 어딨냐고요. 그냥 권력이지. 그냥 폭력이죠. 그래서 저는 유교를 여기다 넣냐 마냐 좀 헷갈린다고 봐요. 그러나 세 개는 넣어줘야 돼요. 이게 야스퍼스의 얘기거든요. 야스퍼스는 유교까지 넣어줬어요. 저는 별로 넣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헬레니즘,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런 축이 이런 그 글로벌 가치 규범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게 하늘 덮개, 이걸 카노피, 이걸 우리말로 우듬지라 그래요. 하늘 우듬지. 우듬지는 나무의 꼭대기인데 하늘 우듬지라 그러면 하늘 덮개죠. 이 하늘 덮개가 있고 그 밑에서 여러 민족과 여러 국가가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엮여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유럽이 그랬어요. 유럽의 로만 가톨릭 때.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당했냐. 한 4세기 때부터 우리가 어디 불교를 빠른 거냐면 이게 여기 그림에서 이 노랗게 타원형 쳐진 지역.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불교를 빨아들였다고. 여기가 그리스 철학에 녹아 있어요. 이 지역을 그리스가 지배했었거든요. 알렉산더 정복군 이후로 한 400~500년을. 그 후손들이. 그게 간다라 양식이라 그러는 게 그거죠. 이 그리스 불교, 그러니까 그리스 불교,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승화원 불교죠. 그리스 불교를 우리가 빨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8세기, 9세기 때 완전히 이슬람에 의해서 작살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중국은 어차피 종교적인 나라가 아니고 일본은 불교가 신토 밑에 하위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우리만 딸락 남은 거예요. 우리를 포함하는 그 인류 보편의 가치와 규범을 따르는 그 하늘 우듬지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정신적으로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재단에 좀 관점이 특이해서 저는 이제 항상 철학적인 해석하고 뭐 이러니까 별로 그 동지가 없는 것 같아도 제가 조금 영어를 하는 덕에 글로벌로 나가면 뭐, 저기 뭐야, 고든창, 이메일도 좀 주고 봤는데, 고든창도 내 동지고, 타라오 박사도 제 동지고, 조금 더 학계로 가면은, 저는 아직 한 편도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그 피터슨이라는 그 캐나다 교수, 하버드 나온, 그분도 내 동지가 될 거고, 많아요. 또 돌아가신 분으로는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알렉산더 해밀턴, 아브라함 링컨, 영국에서는 뭐, 버크, 독일에서는 니체, 뭐 덴마크에서는 뭐 키에르케고르 이런 사람들이 다 제 사상적 문화적 동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게 없어진 상태라고요. 심각한 거죠. 우리가 8, 9세기 때 1200년 전에 그걸 당했어요. 거기다 1000년쯤 되면 이제 말발구발에 그 편자를 다른 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은 이 빨간 네모가 중국 몸통부라 불러요. 이거가 이제 19세기에 중국 역사를 공부하는 서양 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차이나 프라파. 중국 몸통부. 여기 농경이죠. 그 다음에 여기 연두색으로 흑해에서부터 저기 그 서만주까지 걸쳐져 있는 게 이게 거대한 풀밭 바다예요. 이걸 ESB라 그래요. 유라시아 스테ppe 벨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사 개판이에요.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대한민국과 직결돼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 몸통부가 뭐고 만주가 뭐고 여기 이제 파란 거는 만주죠. 파란 원은. 만주가 뭐고 그다음에 유라시아 스테판 벨트, 유라시아 초원 벨트가 뭐고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그레코 부디즘이 뭐고 뭐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이 말발굽이 나오면서 이 그 연두색 풀밭, 유라시아 초원 벨트 여기하고 여기에 힘 이게 이제 몽골로 집약이 되죠. 몽골 지역, 몽골 지역 여기하고 중국 몸통부가 힘이 결합하게 된다고 이게 실제로는. 그리고 간간히 만주 쪽 힘도 결합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맘만 먹었을 때 순식간에 기마병력 한 20만, 10만 동원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기마병력 10만이 동원되면요. 말이 30만 마리가 뛰어요. 50만 마리도 뛰고. 기마병 하나가 자기 살림살이에 기타 등등 해서 말 4마리쯤 갖고 뛴다고요. 데리고 뛰어요. 그래서 말이 지치면 말 바꾸고 바로.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고 이게 편자가 박혀 있으니까 한반도를 하시라도 짓밟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요. 이게 1000년 전부터 그래요. 한반도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무슨 짓을 했냐. 유지해야 되잖아. 자기를 자기로서. 그러니까 엉터리 거짓말 그걸 도구마라 그러는데 도구마라도 좋다. 우리를 보존할 수 있다면 그거 받들어 모시고 집단 보존하자. 컬렉티브 셀프 프리저베이션이에요. 이거 제 용어예요. 전 세계에서요. 도구마라도 좋다. 거짓이라도 좋다. 그거를 관념으로 받들어 모시고 그걸 우리의 통일된 관념, 통일된 가치관으로 받들어 모시고 우리를 집단적으로 보존하자. 이러한 개념이 제일 강렬한 데가 한국이었어요. 1000년 동안이 그렇습니다. 1000년. 그러니까 비열잔인하게 속가내기를 하죠. 이게 비열잔인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국사가 참 개판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톨릭이 탄압을 받자 가톨릭 교도였던 황사영이 그 북경에 있는 저기 그 신부 그쪽에다가 프랑스 신부한테 글을 써서 프랑스 군대가 와서 조선 땅을 평정해서 여기를 카톨릭 국가로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잖아요. 그걸 황사영 백서라 그러잖아요. 이게 국사가 왜 엉터리냐. 이게 종교적 사건으로만 다룬다고요. 이거 아니에요. 옛날의 전통사회에서는요. 종교가 최상의 정치예요. 이거 뭐냐면요. 지정학적 반란이라고요. 우리가 일본이 저거 맺었을 때 어디야 저기 그 개항 강화도 조약 맺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는데요. 저는 이시조선이라 그래요. 이시조선이 뭐라 그랬는데. 우리는 천국의 속국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조약을 못 맺는다. 그다음 미국이 와서 강화조약 맺을 때도 거의 비슷한 반응했다고요. 미국이 와서도 강화조약 맺을 때도. 그래서 미국과 맺은 그 조미 우호 조약도 내용이 이상해요. 북한으로 따로 돌아가. 그 저기 뭐 따로 그 저기 천국에서로부터 양해 서류 다시 받아야 되고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황사영은 그런 걸 깬 거죠. 깨고 속국할 바에야 프랑스 속국하겠다 이거지. 거긴 어차피 만리밖에 있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뭐냐. 종교조차도 자기가 속한 지정학적 구조, 편자 폭력이 만들어낸 구조, 중국 몸통부와 유라시아 초원벨트가 결합한 그 절대 폭력이 만들어내는 그 구조를 뒤집어 엎는 그런 상상력을 발동한 거예요. 황사영이가. 그러니까 거꾸로 그렇게 만약에 일이 진짜로 벌어졌으면 여기서 피비린내 나는 청불전쟁 붙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말하자면 거꾸로 다시 이제 조금 제가
뉘앙스 조심해야 되는데 어감을. 여기는 뭐냐면요. 꼼지락 달싹만 하고 머리 내잖아요. 머리 내면 천지가 뒤흔들리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 여기는 전통사회 때 지난 1000년 동안 중국 몸통부와 유라시아 초원벨트가 결합한 지구 최강의 절대폭력 바로 아래 딱 고여져 있는 그 발굽 아래 딱 짓눌려 있는 데기 때문에 여기서 꼼지락거리면 이 발굽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이 구조 자체에 대한 이 지정학적, 그러니까 이 중화 질서에 대한 편자 질서에 대한 편자로 대표가 되는 편자에서 만들어진 동아시아 절대 폭력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저희 선배 세대, 저희 선조들이 1000년 동안 알아왔던 건 병알듯이 앓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병적인 운명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 그냥 집단 보존 논리밖에 없는 거죠. 그 위에 떠받드는 게 거짓말이든 뭐 황당한 소리든 저는 성리학은 일반 유교도 아니라고 봐요. 이건 좀 굉장히 특이한 유교라고. 왜냐하면 공자맹자는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어요. 성리학은 우주론에서 시작하잖아요. 성은 리고 리는 성이고 어쩌고 저쩌고. 전통사에서 우주론에서 시작하는 거는 종교예요. 일종의. 종교 도구마라고요. 그전엔 모든 종교는 우주론에서 시작한다고. 불교는 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같으면 창세기에서 시작하잖아요. 제네시스에서. 우주론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 도구마예요. 성리학은 일종의. 그러면 이 종교 도구마 엉터리 같은 소리인데 그거 떠받들고서 그걸 절대화시키고 그거라도 떠받들고서 나를 나로서 집단을 우리를 우리로서 집단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1000년을. 물론 성리학은 1000년이 안 되지만 역사가. 자, 이런 분위기 아래서 전문지식인이라는 건 뭐겠어요? 사회 전체가, 체제 전체가 집단 자기보존밖에 모르는데 거기서 길러내지는 전문지식인의 분위기는 뭐겠냐고요. 업계와 인맥 중심의 소집단 보존 논리가 되죠. 소집단 자기보존 논리가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당쟁하고 난리를 부린 거죠. 자기 당파가 살아남는 것. 이게 현대 문명의 당당한 진실을 존중하는 공정게임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그런 현대 문명에 길러내는 지식인의 멘탈이 아니잖아요. 전문 지식인이야말로 옛날 멘탈을 그냥 이어와요. 왜 그러냐면 스승한테 도제관계로 배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업계를 구성해서 한꺼번에 몰려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문 지식인, 법조, 관료, 뭐 이제 직업군인, 장교급의 직업군인, 대학 교수 이런 자들이야말로 언론인, 그 출신으로 이루어진 정치인 이런 자들이야말로 소집단 자기보존 논리에 완전히 함몰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탄핵과 같은 짓이 저질러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인의 근성이에요. 거기서 지금 정치가 여의도 정치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전문 지식인의 근성이 아주 삐뚤어진 데가 있다고요. 이 땅에. 근데 그걸 원망도 못해요. 왜냐? 근성을 왜 삐뚤게 만들었냐? 1000년 동안 편자 밑에서 짓밟혀서 숨 쉴래니까 자기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를 만들고 그런 식의 행태가 이게 몸에 밴 거라고요. 1000년 동안에. 그래서 이게 골아픈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이현주 의원이 저렇게까지 생각하면서도 말 조심해서 마지막을 못 넘잖아. 박근혜 문제, 탄핵 문제를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저게 다 이런 데 묶여져 있는 거예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우리 최대집 동지는 열심히 잘 싸우고 있죠. 자기 분야에서.
근데 최대집 회장이 그 의사협회 회장 된 게 그 동네에서는 쿠데타거든요. 듣도 보도 못한. 그 누가 만들었냐? 업계와 인맥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자기 혼자 자기 병원 내서 밥 벌어먹고 사는 개업이들이 만든 거예요. 개업이들은 지금 병원 운영해야 되고 자기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훨씬 더 쿨하게 판단하거든. 그 사람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최대집이라는 그 전투적 자유민주 성향의 젊은 사람을 의사협회 회장 만든 거라고요. 법조는 그게 안 돼요. 변호사요? 자기 뛰어서 자기 밥 벌어먹고 사는 것 같죠? 전부 엮여 있어요. 선후배, 동료 이렇게. 로컴퍼니, 법률회사 이런 식으로 다 엮여 있다고 의외로. 그러니까 거기서는 올바른 얘기가 못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문 지식인이 딱 곡골이라니까요. 언론계에서 올바른 소리 못 나오고. 그래 놓고 그냥 몰려가면서 거기다 일은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놨고 탄핵에다가 막 때려가지고 사법 처리 때려서 그냥.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마비되어 있는 거라고요. 아, 이원전 똑바로 보셔야지. 이게 지금 이 상황이지. 이게 무슨 일반적인 무슨 지리멸렬하고 분열한 상황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분열상이나 일반적인 지리멸렬이 아니라니까. 여기 뒤에는 1000년 동안 그 편자제국 말발고발에서 신음해온 그 민족에서 지가 살아남으려고 아주 병적으로 비틀린 망할 놈의 지식인 근성이 여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도대체. 이 지식인더러 야 돌아오라 반란동포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지식인 안에는 법조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군인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전문 지식층들한테 돌아오라 반란동포요라고 말할 지경이라니까요. 이게 옛날에 언제 쓰인 구호냐면요. 6.25 전에 빨치산들 지리산 빨치산들한테 삐라 뿌릴 때 삐라에 새겨진 구호가 이거예요. 돌아오라 반란동포요. 지금 법관 하시는 분들, 법복 입은 분들, 검사 식검옷 입은 분들, 변호사들, 지금 국회의원 정치하시는 분들, 뭐 조중동이나 뭐 이런 언론기관에 있는 분들, 방송사에 있는 분들한테 귀하들은 지금 상태가 반란 상태요. 뭐에 대한 반란이냐? 인류 보편의 지식인으로서의 미덕에 대한 반란이에요. 그게 뭐냐? 진실을 존중하고 공정을 위해서 나서는 것. 당신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악습에서 나온 그 근성에 젖어갖고 오직 업계와 학맥과 인맥으로 얽혀있는 소집단 보존 논리에 빠져있는 가련한 반란자들이라고. 지식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진실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정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들은 반란의 무리에 지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당신들한테 돌아오라 반란동포라고 말하고 싶다고. 근데 이 인간들이 돌아오라 반란동포요라고 말한다고 듣기나 하겠어요? 저 이상한 도라이 같은 소리 하는 이상한 녀석이라고 보죠. 어떻게 해야 되냐? 자유민주 시민이 네트워크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뒤에서 밀어버려야 된다고요. 움직이도록. 자유민주 시민은 업계에 안 묶여 있잖아요. 자유민주 시민은 학맥과 인맥에 안 묶여 있잖아요. 자유민주 시민은 자기 한 명 한 명이 존엄한 개인으로서 진실과 거짓에 대해서 판단하는 존재 아니에요. 자유민주 시민은 자기 한 명 한 명이 존엄한 존재로서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민주 시민이 모여갖고 이걸 뒤에서 밀어버려야 된다고요. 이 천년 묵은 썩을 놈의 근성의 찌들은 이 반란 집단인 전문 지식층을 뒤에서 밀어버려야 돼요. 지식층이 반란한다고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서유럽에서 파시즘과 나치즘이 등장했던 1920년대 귤리앙 방다라는 프랑스 지식인이 어떻게 이런 문명 국가에서 저런 파시즘과 나치즘 같은 그런 흐름이
휩쓸게 되는 거야. 이런 참담한 자기 반성을 하면서 쓴 책 이름이 뭐냐? 지식인의 반란. The Treason of the Learned. 우리가 그거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요, 거듭 말씀드렸지만 미중 전쟁 갈 때까지 간다는 거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요, 그 와중에서 북한 해방이 일어난다는 거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또한 북한 해방이 일어나는, 북한이 미군에 의해서 접수 평정되는 그날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거대한 정치 쓰나미가 온다는 거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 쓰나미의 와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막을 내리게 되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파적인, 훨씬 더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러나 결국 그 나물의 그 밥인 옛날 새누리 게임, 옛날 조중동 게임, 그러한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정권을 접수한다는 거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북한 2,500만 주민이 해방되는 한 10여 년에 걸친 혹은 20년에 걸친 그런 인류사적인 축복 속에서 기껏해서 우리가 다시 탄핵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요? 다시 언제라도 배신 때릴 수 있는 썩어빠진 지식인들로 이루어진 법조, 정치, 언론의 세계로 돌아가요? 전 그걸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엮여서 우리 안목을 높이고 우리 힘을 길러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